경쾌한 트로트 선율이 읍내 장터를 가로질렀다. 하늘색 작은 트럭이 장터 입구에 멈춰 서자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장터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트럭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리듬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트럭 뒤편으로 향했다. 키 큰 체격에 검게 그을린 얼굴,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트럭 뒤편의 덮개를 열었다. 장터 아주머니들이 반가워하며 다가왔다. 또 왔다며 오늘은 뭘 가져왔냐며 물어보는 이들에게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좋은 물건 많이 가져왔어요. 트럭 뒤편에는 갖가지 생필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냄비, 그릇, 양말, 수건, 비누, 라면, 과자까지 없는 게 없었다.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가운데 갑자기 장터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아이고. 83 김수님 할머니의 비명 같은 소리였다. 손에 들고 있던 폐지 뭉치가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는 걸 바라보며 할머니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새벽부터 동네를 돌며 모은 폐지들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다 날라버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굵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수님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방금 전 트럭에서 내린 그 남자가 바람에 날린 폐지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고 있었다. 손등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가 나이 들어 이것저것 다 흘리고 다닌다며 미안해하자 남자는 바람이 센 날이라 그런 거라며 위로했다. 그는 정성스럽게 폐지를 모아 할머니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여전히 트럭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장터를 감싸고 있었다. 할머니가 트럭 장사를 하냐며 젊은 분이 혼자 고생이 많다고 하자 남자는 수줍게 웃었다. 절단이요, 할머니. 올해 52이에요. 짧게 깎인 머리카락 사이로 은발이 듬성듬성 비쳐 보였다. 트럭으로 전국을 돌며 만물상을 하는 박만수 씨였다. 장터엔 이미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만수의 트럭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다. 싱싱한 배추 냄새와 마늘 냄새가 섞인 장터의 공기 속에서 만수의 친근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만수가 사람 좋게 웃으며 말했다. 양말 2켤레에 5,000원. 시장 가격의 반값이에요. 아주머니들이 정말이냐며 요즘 양말이 얼마나 비싼데 하며 놀라워했다. 질도 좋다며 어디서 떼어온 거냐고 묻기도 했다. 만수는 능숙하게 물건을 설명하며 손님들을 응대했다. 하지만 눈길은 자꾸만 구석에 앉아있는 수님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할머니는 무릎을 쓸어내리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일어서려던 수님 할머니가 급히 소리를 지르며 그만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무릎에 힘이 빠져 중심을 잃은 것이었다. 할머니. 만수가 재빨리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는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을 했다. 할머니가 창피하다며 나이 먹어서 꼴사납게 됐다고 하자 만수는 뭘 창피해 하냐며 위로했다. 할머니 연세를 묻자 83이라고 답했다. 이 나이에 넘어지면 큰일 난다며 걱정했다. 만수가 언제부터 폐지를 주었냐고 묻자 할머니는 한 3년 됐다고 답했다. 영감 돌아가시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거라도 안 하면 용돈이 없다며 쓸쓸하게 말했다. 만수는 가만히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고단한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할머니가 요즘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 가자니 돈 들고 약 사자니 또 돈 든다고 하소연했다. 만수가 집이 어디냐며 혼자 가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할머니는 괜찮다며 천천히 가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수님 할머니가 일어서려고 하자 다시 비틀거렸다. 만수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의 팔을 잡았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그럴 필요 없다며 거절했지만 박만수 씨는 한사코 할머니께 등을 내밀었다. 만수는 생각보다 가벼운 할머니의 몸무게가 안쓰러웠다. 83세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할머니의 삶이 짠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네 집은 장터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는 골목 안쪽에 있었다.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작은 단독집이었는데 마당 한쪽에는 할머니가 모아둔 폐지 더미들이 높이 쌓여 있었다. 할머니가 여기가 자기 집이라며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다. 만수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드리고 나서 트럭에서 가져온 작은 바퀴가 달린 쇼핑카트와 무릎 보호대를 꺼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할머니가 왜 주냐며 놀라자 만수는 폐지 담을 때 카트를 쓰면 훨씬 편할 거라며 무릎 보호대도 끼고 다니라고 했다. 수님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공짜로 어떻게 받냐며 돈을 주겠다고 했다. 만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자신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어머니들한테 받는 게 더 많다고 했다. 따뜻한 말씀도 주시고 가끔 집에서 만든 반찬도 주시는데 그런 마음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장터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저 젊은 사람 참 착하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다며 감탄했다. 수님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만수는 갚을 것도 없다며 대신 읍내복지관에 가보라고 했다. 거기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며 복지관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수님 할머니는 그제야 환한 웃음을 지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장터가 조용해지자 만수는 트럭 운전석에 홀로 앉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를 들으며 그는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 가장자리는 손때로 까맣게 변해 있었다. 언제쯤 찾을 수 있으려나? 만수의 낮은 독백이 저녁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트럭 밖으로는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저녁 요리하는 냄새가 은은하게 흘러왔다. 시동을 걸며 만수는 백미러로 장터를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다음 마을을 향해 트럭을 몰았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의 트럭이 인근 농촌 마을로 향했다. 어제 수님 할머니를 도와준 일이 입소문을 타고 퍼졌는지 벌써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만수는 운전대를 잡고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벌써 나와서 기다리셨네. 트럭이 마을 한복판에 멈춰 서자 갑자기 어디선가 급박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난 방향을 보니 한 집 마당에서 물이 콸콸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마치 작은 분수대처럼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만수도 호기심에 트럭에서 내려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마당 한가운데서 쩔쩔매고 있는 게 보였다. 키가 작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의 할머니는 흰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는데 얼굴 전체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손에는 삽을 들고 있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이구, 새벽에 물 좀 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더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만수는 물이 솟구치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당 한쪽에 묻혀있던 수도관이 얼어터진 모양이었다. 겨울철 혹독한 추위에 제대로 보온이 안 된 수도관이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것이었다. 물은 계속해서 콸콸 솟아올랐고 마당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나고 있었다. 할머니가 기르는 배추며 무 같은 겨울 채소들이 물에 잠겨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물이 집 쪽으로도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대로 두면 집 안까지 물이 들어갈 판이었다. 병수 할머니는 78세의 나이에도 혼자 농사를 짓고 살았다. 아들, 딸은 모두 도시로 나가 살고 이 작은 농촌 마을에 홀로 살고 계셨다. 집은 30년도 넘은 낡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벽돌과 시멘트로 대충 손질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다. 할머니는 수도 없이 며칠을 어떻게 살지 걱정스러워했다. 만수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우선 물을 멈춰야 했다. 수도관 본관의 밸브를 잠그면 되겠지만 그런 다음에는 터진 부분을 수리해야 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고쳐드릴게요. 하하, 저 이런 거 잘해요. 만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트럭으로 향했다. 트럭 뒤편에는 각종 생필품 외에도 간단한 수리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렌치, 드라이버, 테이프, 심지어 수도관 연결용 피팅까지 갖춰져 있었다. 전국을 떠돌며 장사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도구들이 필요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먼저 만수는 집 근처에서 수도 본관 밸브를 찾았다. 마을 전체의 수도가 아닌 병수 할머니 집으로만 들어오는 개별 밸브였다. 녹이 슬어 잘 돌아가지 않는 밸브를 렌치로 조심스럽게 돌리자 드디어 물줄기가 멈췄다. 병수 할머니가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이제 본격적인 수리 작업에 들어갈 차례였다. 만수는 삽을 들고 터진 수도관 주변을 파기 시작했다. 흙이 질척질척하게 젖어 있어서 파기가 쉽지 않았지만 만수는 꾸준히 작업을 이어갔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만수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검은 작업복 차림의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터진 수도관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플라스틱 수도관이 얼어서 갈라진 상태였다. 병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도 몇 명 모여들어 구경하고 있었다. 시골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곤 했다. 만수는 트럭에서 가져온 새 수도관 연결부를 이용해 터진 부분을 교체하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다. 파이프를 자르고 연결부를 끼우고 방수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는 모든 과정이 전문가 수준이었다.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이런 일 자주 해봤냐고 물었다. 만수는 흙을 털어내며 너털 웃음을 지었다. 하하, 전국 다니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생겨요. 사실 만수에게는 이런 기술을 익히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아내와 함께 살 때 집안의 크고 작은 수리는 항상 그의 몫이었다. 수도꼭지가 새거나 전등이 나가거나 문짝이 삐걱거리거나 할 때마다 아내는 그에게 부탁했고 만수는 기꺼이 나서서 고쳐주곤 했다. 그때의 기억들이 지금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아내가 옆에서 조심하라며 걱정해주던 목소리, 일이 끝나고 나면 칭찬해주던 모습. 그런 추억들이 지금의 만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1시간여의 작업 끝에 수도관 수리가 완료되었다. 만수는 다시 본관 밸브를 열어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물이 깨끗하게 흘러나왔고 새는 곳도 없었다. 병수 할머니가 감탄하며 수도꼭지를 틀어보았다. 맑은 물이 콸콸 나왔다. 할머니는 물을 받아 마셔보기까지 했다. 만수는 공구들을 정리하면서 만족스러워했다. 마당에 고인 물도 배수로로 빼내고 채소들도 물기를 털어내 정리해 주었다. 병수 할머니는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했다. 할머니가 돈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만수는 손사래를 쳤다. 그러자 병수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김치와 된장을 담은 그릇을 가져왔다. 직접 담근 김치는 빨갛고 아삭해 보였고 된장은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이것이라도 가져가세요. 하하.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만수는 기꺼이 할머니의 정성을 받았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만수는 트럭에 올라 다음 마을을 향해 떠날 준비를 했다. 병수 할머니는 대문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친숙한 멜로디와 함께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아내를 찾을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만수는 석양이 지는 시골길을 달렸다. 트럭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어둠이 서서히 찾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박만수의 트럭이 작은 도시의 번화가로 들어섰다. 시골 마을과는 달리 자동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상점들이 줄지어 늘어선 거리였다. 인도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 다니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상점 음악들이 어우러져 도시만의 독특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만수는 도시 외곽의 작은 공원 앞 공터에 트럭을 세웠다. 이곳은 아침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놀러 오는 곳이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 만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도시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보다 좀 더 신중했다. 멀찍이서 구경만 하다가 천천히 다가오는 이들이 많았다. 그때였다. 공원 놀이터 근처에 있던 한 할머니가 갑자기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민준아, 민준아.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공원을 가로질렀다. 만수는 트럭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놀이터 주변을 서성이며 아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만수는 트럭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손자를 잃어버렸어요. 4살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니 이런 일이었다.
할머니가 4살 손자 민준이와 놀이터에 나와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나온 것이 생각났다고 했다. 위험해서 급히 끌어가야 했다.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과자를 주며 놀이터 벤치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집으로 뛰어갔다. 가스불을 끄고 다시 놀이터로 돌아왔는데 민준이가 사라져 있었다. 언제쯤 없어진 것 같아요? 한 10분 전쯤. 가스불 끄러 집에 갔다 온 사이에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답했다. 만수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았다. 공원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나무들과 놀이기구들이 많아서 아이가 숨을 곳이 여러 군데 있었다. 더 큰 문제는 4살 민준이가 할머니를 찾으러 집으로 가려다가 차도로 나갔을 가능성이었다. 만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4살 아이가 할머니를 찾아 혼자 길을 나섰다면 큰일이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할머니, 저쪽 놀이터 쪽을 다시 보세요. 저는 집 가는 길 쪽으로 찾아볼게요. 만수는 공원을 벗어나 인근 상가 쪽으로 향했다. 4살 아이가 할머니를 찾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생각하며 반경을 넓혀가며 찾았다.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 근처, 작은 골목길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런데 그때였다. 저 멀리 차도 쪽에서 급작스러운 브레이크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만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그는 전력으로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차도에 도착하니 한 승용차가 급정거해 있었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앞쪽을 살피고 있었다. 만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찔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차 바로 앞 불과 몇십 센티미터 앞에 어린아이가 서서 울고 있었다. 빨간 점퍼를 입은 4살배기 남자아이였다. 민준이가 분명했다. 아이는 할머니를 찾으려다 길을 잃고 무서워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고, 만수는 재빨리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만수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달래었다. 아이의 체온이 그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4살 민준이는 할머니를 찾으려다 길을 잃고 무서워 울고 있었던 것이다. 작고 여린 생명체가 방금 전 큰 위험에 처했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운전자가 다가와서 미안하다며 괜찮냐고 물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다. 만수는 운전자에게 고맙다며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당부했다. 아이를 안고 공원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4살 아이의 무게감이 묘하게 익숙했다. 아내와 결혼했을 때 둘 다 아이를 원했었다. 작은 집이라도 아이 울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가정을 꿈꿨었다. 만약 자신들에게도 이런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내가 집을 떠나지 않았을까?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공원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할머니, 만수가 아이를 안고 나타나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민준아, 할머니가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았다. 4살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도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어디서 찾았어요? 차도 근처에 있었어요.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만수는 자세한 상황은 설명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더 놀랄까 봐서였다. 대신 앞으로는 급한 일이 있어도 아이를 혼자 두지 말라고 당부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했다. 어떻게 갚겠냐며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며 눈물을 닦았다. 주변 사람들도 만수의 행동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만수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보다는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만수는 트럭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민준이를 찾았을 때의 안도감, 아이를 안았을 때의 묘한 감정들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만약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아내가 아이를 돌보며 웃고 있을까? 우리도 아이가 있었으면. 만수의 중얼거림이 저녁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오늘 민준이를 안았을 때의 감촉이 아직도 팔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 그리고 그 생명체를 지켜줘야 한다는 본능적인 느낌. 아마도 아내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마음,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던 꿈. 하지만 자신은 그런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했다. 시동을 걸며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도시의 네온사인 사이로 멀어져 갔다. 만수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트럭을 몰았다. 언젠가는 자신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품으며 어둠 속 도로를 달렸다. 박만수의 트럭이 작은 항구 마을로 향했다. 바닷바람이 차창을 통해 스며들어왔고 짠 내음이 코끝을 자극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우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 바다에서는 고기잡이 배들이 점처럼 보였다. 항구 근처 공터에 트럭을 세우자 몇몇 어르신들이 다가왔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순박해 보였다. 검게 그을린 얼굴들이지만 모두 인정 많아 보이는 표정들이었다. 확성기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만수는 늘 그렇듯 밝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좋은 물건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항구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바다 쪽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만수도 급히 트럭을 나와 그쪽으로 향했다. 항구 끝 방파제 근처에 할머니 한 분이 바다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새하얀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는데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였다. 사람들이 할머니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만수가 바다를 내려다보니 아찔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방파제 아래 바위 틈에 한 남자가 끼어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의식을 잃은 채 파도에 밀려다니고 있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바닷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만수가 물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할머니가 울먹이며 답했다. 우리 아들이에요. 술 먹고 바다에 빠졌나 봐요. 상황이 심각했다.
파도가 점점 거세어지고 있어서 그대로 두면 남자가 바위에 더 세게 부딪힐 수 있었다. 누군가는 즉시 바다로 들어가야 했다. 119 신고했어요. 어떤 아저씨가 물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조대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만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제빗을 벗어던지고 바지를 걷어 올렸다. 바닷물은 차가웠지만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었다. 아저씨, 위험해요. 누군가 말렸지만 만수는 이미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파도가 거세서 균형을 잡기 어려웠다. 바닷물이 얼굴에 튀고 짠맛이 입안에 퍼졌다.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머리 오른쪽에 상처가 있었고 호흡이 약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남자를 안아 올렸다. 물에 젖은 몸이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방파제 위 사람들이 밧줄을 내려주었다. 만수는 남자를 등에 업고 밧줄을 잡았다.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둘을 끌어올렸다. 방파제 위로 올라오자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아들에게 달려왔다. 덕수야, 덕수야. 할머니가 아들의 뺨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다. 덕수라는 남자는 의식이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곧 구급차가 도착해서 그를 병원으로 실어갔다. 할머니가 만수에게 계속 고맙다며 절을 했다. 만수는 괜찮다며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 덕수 씨가 왜 바다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격적인 사연이 있었다. 덕수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성실한 어부였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서 큰 사고가 났다. 같이 나간 동료 어부가 배에서 떨어져 익사한 것이었다. 그 동료는 덕수의 절친한 친구였다. 덕수가 그날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다면, 조금만 더 빨리 손을 뻗었다면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덕수는 그 일로 자책하며 술에 빠져들었다. 아내는 술주정에 지쳐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덕수는 혼자 남아 더욱 깊은 술의 늪에 빠져들었다. 할머니 혼자서 아들을 돌보며 애를 태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오늘도 술 먹고 바다 보러 나갔는데 그만. 할머니가 흐느꼈다. 만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누구에게나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만수에게 계속 고마움을 표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덕수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며칠 입원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만수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할머니, 덕수 씨가 술을 끊으셔야 할 텐데요. 그러게요. 그 친구 죽은 일로 너무 자책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만수는 가만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덤수가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는지, 사고 전에는 얼마나 성실한 어부였는지 말해주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덕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만수가 위로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씀 덕수한테도 해주세요. 내일 병원에 가시면 네, 그럴게요. 해가 기울면서 할머니는 병원으로 향했다. 만수는 할머니를 배웅한 후 혼자 바닷가로 걸어갔다.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과 오징어를 사서 방파제에 앉았다.
바다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아름다웠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갈매기들이 바다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소주병을 열고 한 모금 마셨다. 알코올이 목으로 넘어가며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짠 내음이 코끝을 자극했다. 만수는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다. 소주를 마셔서인지 아내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당신도 나처럼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까?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만수의 혼잣말을 감쌌다. 오늘 덕수라는 남자를 구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마음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사랑은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 씁쓸했다.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만수는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바다 위에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술이 취해가면서 아내와의 추억들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할 때 함께 바다를 보러 갔던 날들. 그때는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소주병이 반쯤 비워질 무렵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바닷바람의 취기가 조금 날아간 것 같았다. 언젠가는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만수는 트럭으로 돌아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트럭 안은 고요해졌다. 5년 전 만수와 정숙이 살던 작은 집. 또 그 남자랑 만났지? 만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저녁 늦게 들어온 아내 정숙을 노려보는 눈빛이 날카로웠다. 무슨 소리야? 정숙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당황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런 대화가 벌써 몇 번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매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모르는 척 하지 마. 만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정숙이 뒤로 물러섰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둘 사이의 거리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최근 몇 달 동안 계속된 남편의 의심과 차가운 시선에 지쳐 있었다. 알겠어. 그렇게 의심할 거면 나가서 살게. 정숙이 침실로 뛰어들어가 급하게 짐을 쌌다. 옷가지를 가방에 넣는 손놀림이 거칠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만수는 거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집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집안이 갑자기 정막에 휩싸였다. 만수는 그 자리에 서서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시간만이 의미 없이 흘러갔다. 현재 겨울밤 산골 마을. 눈이 내리기 시작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만수는 트럭 안에 앉아 있었다. 히터를 켜놓았지만 차가운 공기가 계속 스며들어왔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지갑에서 꺼낸 아내 사진을 보며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트럭 한쪽에 보관해둔 정숙의 편지를 꺼냈다. 몇 달 전 우연히 트럭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편지였다. 정숙이 집을 떠나기 전에 써놓고 간 것 같았다. 편지를 펼치자 정숙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다. 여보, 진우 오빠는 정말 그냥 동창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셔서 오빠처럼 여겼던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당신만 사랑했는데 왜 믿어주지 않았을까요? 의심받으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더 참지 못해서.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때 자신이 왜 그렇게 변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결혼 3년 차부터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기 시작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것이 부도가 나면서 빚더미에 앉았다. 친구와 함께 시작한 식당 사업도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그 후 만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낮에는 일용직 공사장을 전전했고 밤에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모든 것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숙은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켜봐줬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자신이 파트타임 일을 나가서 벌어왔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만수를 뒷바라지해줬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며 위로해줬다. 하지만 만수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다.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이 이렇게 무능한데 아내가 언젠가는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그런 상황에서 정숙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는 것을 보자 견딜 수 없었다. 특히 그 모임에 진우라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다. 진우는 대학을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다. 자신과는 정반대였다. 만수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디서 뭘 했는지 캐물었다. 정숙이 해명할 때마다 믿지 않았고 점점 더 차가운 시선으로 아내를 대했다. 의처증이 깊어질수록 만수는 더욱 괴로워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다. 정숙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바보 같은 놈. 만수가 자신을 향해 중얼거렸다. 눈 내리는 산골 마을의 정적 속에서 그의 한숨소리만이 트럭 안을 채웠다. 사실 정숙은 한 번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었다. 진우와의 만남도 정말 순수한 동창 관계였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만들어낸 망상이었다. 만약 정숙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사과하고 싶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으로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싶었다. 그리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고 싶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전국을 떠돌며 만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어쩌면 자신의 속죄 방식인지도 몰랐다. 아내에게 했어야 할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일지도.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정수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눈송이가 트럭 창문에 달라붙어 천천히 녹아내렸다. 마치 만수의 눈물처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더욱 애절하게 들렸다. 만수는 정숙을 찾고 있지만 정작 찾아야 할 것은 자신의 잘못된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만수의 후회도 그 눈만큼이나 깊어져 갔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내를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만수는 눈 내리는 밤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박만수가 마침내 깨달은 진실. 아내 정숙을 의심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자격지심에 빠져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밀어낸 만수의 모습에서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드라마 열차는 재미와 감동 스토리를 싣고 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